초가공식품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째, 왜 가공식품이 다 나쁜 게 아닌지. 둘째, 20만 명을 추적한 하버드 연구가 이걸 어떻게 보여줬는지. 셋째,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기준으로 먹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사람은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샤오엔 왕 박사예요. 연구팀은 미국 성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세계의 장기 연구에서 모은 데이터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치 식습관과 건강 기록을 들여다본 거예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식단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먹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 식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공 수준까지 겹쳐서 봤어요. 가공 수준을 나눌 때는 노바라는 분류법을 썼어요. 노바는 식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에요. 자르고 씻기만 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부터 여러 재료와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초가공식품까지요. 연구팀은 이 노바 분류랑 식단의 건강도를 교차해서 4개의 칸을 만들었어요. 첫째, 건강하면서 초가공된 식단. 둘째, 건강하면서 거의 가공 안 된 식단. 세 번째, 건강하지 않으면서 초가공된 식단. 네 번째, 건강하지 않으면서 거의 가공 안 된 식단. 이렇게 4가지입니다. 결과는 건강한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사망 위험이 낮았어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위험이 높았고요.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결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발견은 다음이에요. 같은 건강도 칸 안에서는 똑같이 건강한 식단이라면 그게 초가공됐든 거의 안 됐든 위험이 거의 똑같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바 분류는 식품의 가공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 안에 영양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안 따져요. 그래서 통곡물로 만든 강화 시리얼도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도 똑같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버려요. 둘 다 여러 공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둘의 영양 구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 수준만 보고 건강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초가공식품은 무조건 피하라고 하면 오히려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한 초가공식품까지 같이 피해버리고 건강하지 않은 최소가공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연구를 두고 전문가들 반응이 갈렸어요. 먼저 긍정적으로 본 쪽부터 볼게요. 스코틀랜드 에버테이 대학교의 알베르토 피오레 교수는 이 연구가 이 분야가 정말 필요로 했던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20만 명을 몇십 년간 추적한 규모도 크고 건강도와 가공도를 교차해서 본 4분면 설계도 정교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오레 교수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강화 통곡물 시리얼이랑 콜라 한 캔을 같은 가공 범주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위험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요. 이번 연구가 그 오류를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의 에슬링 데일리 박사도 그동안 가공 수준에 너무 무게를 뒀다는 걸 이 연구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셰이머스 히긴스 교수는 첫째, 이번 연구는 식물성 식품만 다뤘고 동물성 식품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미국인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의견과 둘째, 아직 초록 단계라서 4분면을 어떻게 나눴는지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히긴스 교수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음식의 구조, 배합, 영양 성분, 맛과 식감과 향,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이유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얽혀 있어서 건강 결과를 딱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온 연구들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치매, 여성불임,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해왔어요. 어떤 연구는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혈액에서 세포랑 지질 손상과 관련된 특정한 대사 신호까지 발견됐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선행 연구들 대부분도 노바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노바 분류는 아까 말했듯이 영양가를 반영하지 않고 가공 수준만 봐요. 학계에서는 계속 이 분류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어요. 올해 초에는 건강한식생활연구라는 단체의 보고서가 건강한 초가공식품은 규제 정책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미국 책임의학의사회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빵이나 시리얼, 대체육 같은 식물성 옵션 다수가 건강에 좋다고 코멘트했어요. 리즈 베켓 대학교의 베벌리 오하라 박사는 이번 연구가 사람들이 저렴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가공식품을 먹을 때 느끼는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어요. 특히 식물성 대체육이나 대체 유제품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더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옮겨가는 걸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오하라 박사는 식물성 식품의 건강 효과가 다양한 식이섬유랑 미량 영양소 그리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식물 속 화학물질 덕분일 거라고 설명해요. 이걸 영양학적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주의 암흑물질처럼 존재는 하는데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지 말고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그리고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재료가 풍부하다면 몇 단계 공정을 거쳤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연구는 초록만 나온 단계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전체 논문이랑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더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구는 식물성 식품만 다뤘으니까 고기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까지 포함한 결론은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정리하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최소가공식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예요. 다음에 장 보러 가실 때는 가공 단계보다 영양성분표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